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주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기성세대보다 돈을 더 많이 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성세대로 가는 건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네. 우리 부모님, 그리고 뭐 삼촌, 이모 세대. 이분들하고 우리하고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갭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아마 한갑 정도. 한갑이거나 아니면 50대 초중반 정도. 네. 이분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사시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삼촌 보시면 힘들게 살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 중에 돈이 많거나 어떤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해놓은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드셔도 일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이분들 노후 대비 못했어. 근데 이분들 보면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후가. 이분들 보면 우리의 노후도 곧 다가올 텐데 걱정되지 않습니까? 사실 좀 엄밀히 말하면 걱정 안 되는 것 같아요. 걱정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난 걱정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국민연금 맛은 본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초창기 세대라 가서 그래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국민연금만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 그리고 뭐 이종사촌 고종사촌 중에 나이가 드셔도 편하게 노시는 분도 있습니까? 60 넘어서 일 안 하고 난 노후 대비 다 해놨으니까 나 여행이나 다니고 취미생활 하련다. 난 시골에 가서 그냥 그냥 뭐 식물이나 키우고 살란다. 그런 분도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 드물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 60세 넘어가신 분들 중에 편하게 노시는 분들 얼마나 있는지. 놀러 가신 분들 얼마나 있는지. 사실 저는 보기 힘들어요. 저분들 보면 걱정되지 않아요? 저분들 자체도 걱정되지, 우리의 미래도 걱정되지 않나요? 나 더 걱정되는데? 왜냐면 저분들은 국민연금도 받고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편하게 노년을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별로 없어요. 60세 넘어가서 뭐 여행 간다거나 골프 친다거나 등산 다니거나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왜 보면 서울역이나 이제 그 서울 지하철 같은 데 타면 북한산역이나 왜 남산역 있잖아요. 그거 타면 그 땀 냄새 많이 나는 이제 배당 매시는 어르신들 있죠. 그분들은 좀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서울에 있는 분들도 그분들처럼 편하게 뭐 등산이나 가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래 이제 대낮에 북한산도 가고 뭐 남산도 가고 그런 거예요. 대다수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왜냐하면 뭔가 이제 재정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니까 일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무튼 우리도 나이 먹습니다. 우리도 한 30년 뒤, 40년 뒤 모습이에요. 남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후가 더 걱정돼요. 훨씬 더 걱정돼.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엄밀히 보더라도 우리의 노후가 지금 기성세대분들보다 훨씬 더 힘들 거라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 반박하실 분도 없죠. 반박하시려면 반박하셔도 돼. 우리의 노후는 더 답이 안 보여. 우리도 나이 먹습니다. 확실히 나이 먹는 거 이제 체감이 돼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진지하게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좀 그려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젊은 청년들 중에 통장에 5천만 원 이상 잔고가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면 매달 100만 원 이상 모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좀 솔직히 말하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통계청에서 혹시나 조사할 수 있으면 지금 청년들 20대 30대 중에 통장이나 금연 재산으로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봤을 때 생각보다 엄청 낮을 거예요. 제 생각인데 한 20%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매달 100만 원 이상 예적금이나 이제 뭐 펀드 넣는 사람 이거 만약 통계청에서 조사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면 정말 충격받을 거예요. 이거 아마 내가 봤을 때 일부러 안 할 것 같아. 이거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이거 금융기관하고 이제 같이 합작해가지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제 그 개인정보 같은 거 이제 국가에 등록돼 있으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거 만약에 조사하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얼마 안 될 거예요. 정말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젊은 청년들 중에 노후 대비를 사실상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후 대비에 대해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에 제 감히 얘기하는데 수도권에 아마 돈 못 모은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하면 또 붕어 형 또 서울 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보다 돈 더 못 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서울은요 지방보다 지방의 평균 임금보다 100만 원 더 벌어야 돼. 그래야 비슷하게 나와요. 자, 장강이 좀 통제 좀 부탁드릴게요. 헛소리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서울은 인프라 같은 유혹도 심하고 물가도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서울이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직장 다니시는 평균 임금이 220, 30만 원 돼요. 220, 30만 원에서 250만 원. IT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높지. 그 외에 일반 뭐 중소기업 다니신 분들은 300 이상 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만고만 월급 받고 근데 문제는 그 고만고만 월급 받으면서 방세 내고 거기다 배달 음식 먹고 뭐 인프라 지우고 하면 사실상 돈을 모으지 못하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꽤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40, 50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나갈 거냐는 거지. 서울은 앞으로 이제 물가가 점점 올라갈 텐데. 왜냐면 계속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했잖아요. 자, 여기 제목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기성세대보다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노후는 나라에서 책임 안 져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노후를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책임 못 져줍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아니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떠벌려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 노인이라고 다 도와달라 해버리면 그럼 젊은 사람들 세금보다 엄청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나라에서도 형평성 때문에 아마 전적으로 지금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노인 빈곤율이 엄청 높아요. 지금도 노인 빈곤이 높은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노년에 가게 되면 한 40년 뒤가 돼버리면 2065년 가버리면 그때 가서 노인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나요.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은 더 적어요. 지금도 빈곤율 높은데 그때 가서는 제 생각에 노인 빈곤율 70에서 80%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대비 안 하면.
그래서 나라에서 책임 안 지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확실한 이유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 반박하실 분도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절대 다수의 1인 가구. 1인 가구가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즉, 각제도생의 삶을 사는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 아까 앞전에 제가 출산율 얘기했잖아요. 출산이 점점 떨어질 거야. 이제 출산 태어난 애는 점점 감소할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질 거라는 거. 결혼 안 하면 1인 가구 아닙니까? 뭐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하고 이제 대부분 독립할 거예요. 독립에 나가실 건데,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혼자 사는 거 좋습니다. 누구한테 타치 안 받고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쓰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 혼자 살면 돈이 안 나갑니까? 엄청 많이 나가죠. 여러분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독립해서 나가 살면 느끼는 게 뭐예요? 다 돈이구나.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그냥 돈 모기 편하고 그냥 용돈 얼마 주면 나머지 다 해결되는 건데. 근데 내가 혼자 이제 자취해 살아보니까 뭐 월세, 전기세, 뭐 휴대폰 공과금, 그리고 난방비, 그 식비, 뭐 이것저것 많이 쓰는 것들, 쇼핑몰 지르는 거 다 내 돈이죠. 내가 내야 되죠. 그렇게 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 많이 나가죠. 엄청 많이 나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1인 가구 엄청 늘어납니다. 1인 가구 늘어나는 건 뭐예요? 앞으로 내가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해결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쭉 혼자 산다는 겁니다. 쭉 혼자. 계속적으로 혼자 산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꽤 길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 했죠. 혼자 살면서 취미생활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그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혼자 잠깐 살다가 누구랑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혼자 살면 뭐 결혼 같은 어떤 그런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쭉 혼자 산다는 겁니다. 혼자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분들은 감 못 잡겠죠.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뭐 동거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동거가 막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동거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이 훨씬 더 많아, 동거라는 게. 그래서 혼자 산다고 했을 경우에 돈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젊을 때 돈을 모으지 못하면 나이 먹어서 생계적인 부담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일자리가 평생 있지 않거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나이 먹어서 일할 게 없어요. 이게 크죠? 이게 참 문제가 그런 거야. 지금 노후 대비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이 먹어서 나라에서 일자리 만들어주겠지. 만들어주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뭔가 기대하는 게 엄청 큰 것 같은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당하고도 매번 기대합니까? 난 우리나라 사람 제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매번 당하고도 우리나라에 기대한단 말이야. 진짜 이 샤머니즘 끝판왕이에요.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정신 못 차려. 맨날 통수 당하고도 맨날 기대. 참 정말 신기한 나라입니다. 국민성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보면 나이 먹어서 일할 게 없어요. 나이 먹으면 뭐 몸으로 쓰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것도 있잖아요. 한 노년까지 가버리고 이제 힘 없잖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누가 없어줍니까? 누가 어디서 써줄까요? 어? 여러분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건설 현장 같은 요즘 건설 경기 안 좋죠. 건설 경기 안 좋으니까 이제 일용직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뭔가 받아주고 일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지금 노후 대비가 안 되는 분들은 나이 먹어서 일할 거 아닙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평생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던가 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아둔 돈도 없고 평생 일할 기술도 없고 받아주는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네 번째가 핵심적인 부분인데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노년은 생각보다 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수명 굉장히 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노년은 90세 넘어갈 거예요. 지금 기성세대분들이 80세까지 넘게 사니까 우린 90세까지 간다고 봐요. 그럼 우리가 노년이 길다는 거예요. 훨씬 길다는 겁니다. 짧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노년에서 일할 수가 없잖아요. 일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떡할 겁니까? 뭘로 먹고 살 거예요? 나라에서 뭐 노인연금가 지원해주는데 노인연금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얼마 안 돼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 65세 되면 노년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한 30만 원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시주 해결합니까? 지금 노인빈곤이 높은 게 노년연금 못 받아서 그 빈곤이 높은 게 아니라 받아도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 생활적인 수준을 맞춰나가는데 택도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제 파지 죽고 일하시는 거예요. 허드렛일 하면서. 근데 우리가 노년 되면 그런 허드렛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이 들 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젊을 때 뽕이 취하면 안 됩니다. 플렉스 같은 취하면 안 돼. 진짜 나 걱정이 돼. 아니 저렇게 뭐 카푸하나 명품 지르는 사람들 저 사람들도 늙을 거 아니야. 저 사람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중에 집이 빵빵하거나 아니면 뭐 직업이 좋거나 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 대한민국에서 보면 오히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돈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난 우리의 노후가 점점 불안하고 대비가 안 되는 사람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60세가 되었을 시, 70세가 되었을 시, 국민연금 못 받는다고 가정했을 시, 나 같은 사람 안 받아주는 곳이 많아졌을 시에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나라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그리고 우리의 절대 다수는 결혼을 못 한다는 거, 혼자 산다는 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나라도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원이 힘들다는 거. 이 부분 꼭 생각하시고 좀 메타인지 하시고 현 시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현재 살아가는데 만족하는데 뽕이 취하지 말고요. 지금 모은 돈이 없으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날마다 이제 통장에 넣는 돈이 없으면 반성을 해야 돼. 물론 살아가면서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빚 있으면 빨리 갚아야 되고 나이 먹어서도 모아놓은 돈 없고 빚 있으면 정말 답이 없어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좀 찔리시는 분들은 좀 각성을 좀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좀 내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인생 만들지 마시고 플러스 된 인생으로 바꿔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